안녕하세요. 이선우 전문가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보험의 중요성과 이제 슬기로운 보험 가입이란 이제 타이틀로 갖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살면서 보험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근데 이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그냥 무턱대고 주위에서 그냥 보험 가입 좀 해라 해갖고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 보험에 대한 중요성은 상당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보험은 꼭 가지고 가야 되는 보험이죠. 그런데 이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가? 슬기로운 보험 가입. 어떻게 가입을 해야 내가 보험을 잘 가입을 했는가? 어, 어떤 분들은 전화가 와서 가입을 했다. 뭐 어떤 분들은 주위 분들이 뭐 가입을 해달라고 해서 가입을 했다. 했는데 그 막상 이제 증권을 보고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 해드리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증권 안에 보험료 대비 보장이 좀 약하거나 뭐 아니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보험이 다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보험이라는 건 내가 딱 필요한 담보 그리고 저렴한 보험료를 얼만큼 혜택을 보느냐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슬기로운 보험이신데요. 제가 이제 보험이라는 건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죠.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는 상해입니다. 상해를 이제 뭐 이건 이제 손해보험사 얘기하는 거고 뭐 재해 이건 이제 생명보험사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해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쳐서 뭐 그런 게 상해인데 이 재해는 완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재해예요. 그래서 이제 상해 같은 경우 교통사고 아니면은 뭐 지나가다가 뭐 넘어지거나 그런 게 상해고 재해는 뭐 저희가 재해를 입었다고 하는 거죠. 뭐 지진 뭐 그런 거 했을 때 뭐 다쳤을 경우에도 이 재해로 다 되는 거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에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또는 이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이제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고자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돈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일반 서민들은 돈을 쌓아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고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되게 이제 안 아프신 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중요성을 못 느끼시는데 한 번 아프셨던 분들은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나는 안 아픈데 해서 가입을 안 하고 계셨다가 한 번 아프셔서 병원을 가셨어요. 그러면 나는 보험이 필요하겠다 했을 경우에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실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안 되시죠. 이제 큰 병이거나 했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안 되셔서 그때 돼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험은 건강할 때 가입을 하시는 게 최고로 좋으신 겁니다. 요즘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 아니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유병자 보험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유병자 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시는 게 뭐냐면 건강할 때 가입이 안 됐던 보험이 유병자 보험으로 인해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건강할 때 가입을 하라는 이유는 보험료가 유병자 보험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건강할 때 보험을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저희가 살면서 평생 생애 치료비 저희가 이제 살면서 이제 그 병원도 가고 뭐 어떻게 뭐 아프게 되면 수술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평균 이제 생애 치료비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약 6,300만 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그리고 75세 이후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는 약 10에서 11년간은 생애 의료비의 31% 정도를 지출하세요. 근데 여기서 뭐 암이 걸리거나 뭐 암이 걸려서 또 뭐 어떠한 이식 수술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죠. 억 단위가 넘어가고 뭐 표적 항암을 받는다 했을 경우도 이거는 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몇 천만 원에서 뭐 억 단위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또 발생이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보험에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보험에서 도움을 받을 때 어떻게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예를 들면 뭐 내가 뇌경색에 걸렸는데 내가 생명보험이 하나 있어. 그래서 당연히
나는 진단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되게 좀 많으세요. 그런데 이 생명보험은 뇌출혈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이 뇌출혈이라는 담보는 뇌경색하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입했을 때는 다 된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왜 뇌경색에 걸렸는데 왜 보험금을 안 줘? 그래서 이제 민원이 발생되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뭐 갖고 계신 보험에 있어서 내가 도대체 어떠한 담보를 갖고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담보가 어떤 보장이 이만큼 되는지 요만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증권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이건 제 고객이에요. 이건 수술비를 이제 받으신 예입니다. 2009년 5월에 가입을 하셨어요. 이분은 여성분이신데 40대 초반이십니다. 40대가 넘어간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올해 9월에 이제 담낭 제거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실비는 지급이 되죠. 당연히 실비는 지급이 되는데 이 이제 병원비가 대략 한 250만 원 정도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90%짜리이기 때문에 25만 원을 공제를 하고 이제 나머지를 받으셨는데 제가 이제 이분을 이제 2009년 5월에 가서 리모델링 해드리고 수술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수술비를 좀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보험금은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비가 550만 원 받으셨어요. 이게 왜냐면 관열이기 때문에 관열 수술비 이제 32대 관열입니다. 32대 관열 수술비로 500만 원을 받으셨고요. 500만 원 받으셨고 질병 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그 질병은 어떠한 질병이든 뭐 편도선이든 뭐 어떤 질병이든 수술만 하게 되면 나오는 담보가 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간단한 수술이죠. 담당 수술은 1박 2일 정도 입원하셨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550만 원을 그냥 수술비로만 따로 받으신 겁니다. 실비를 또 받으셨고 수술비도 따로 받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25만 원에 대한 자기 부담금 빼고 나머지 500만 원 이상은 이분이 보험 혜택을 받으신 거죠. 그러면은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갖고 계시는 보험 같은 경우는 이 그냥 질병 수술비 하나만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질병 수술비 해서 20만 원에서 50만 원 요것도 하나만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요 담보 하나만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보험을 해지하고 가입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보험은 예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이 보험을 그냥 유지를 하시고요. 이제 부족한 수술비를 그냥 추가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좀 이제 안타까운 건데 이제 부부이세요. 이분이 똑같이 2019년 5월에 가입을 하셨던 이제 그 남편이신데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리본을 할 때 암 진단금 부족을 해서 근데 보험이 좀 생명보험 쪽이 좀 너무 비싸게 가입되어서 갖고 그럼 과감하게 제가 그 보험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진단금 부족하고 이제 수술비도 부족하고 뭐 등등등 다 부족해서 하나의 그 증권으로 그냥 보험을 만들어 드렸는데 또 마찬가지 9월 달에 그 저희가 종합검진하죠. 종합검진을 봤는데 이 대장 쪽에 용종이 12개 정도 나오셨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대장 용종을 띄면 당연히 이게 암인지 아닌지 조직검사를 합니다. 조직검사를 하는데 이분의 이 용종 중에 2개에서 3개 정도가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완전 초기죠. 완전 초기. 이게 어떤 뭐 약물 치료도 없고 항암 치료도 없는 완전 초기 암이다라고 해갖고 이걸 제거를 해주셨습니다. 완전히 제거를 하셔서 그럼 당연히 뭐 종합검진을 받다가 용종 제거를 했는데 이게 암이 발병이 되면 당연히 암이죠. 그래서 암 진단금을 받으셨어요. 가입하신 지 1년 5개월, 4개월 정도. 그래서 이분은 암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납입 면제도 되십니다. 납입 면제 기능도 제가 탑재를 해드렸기 때문에 납입 면제도 받으시고 보험금은 3천만 원. 이게 38,708원은 왜 나왔느냐? 이게 이제 일주일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그 이자로 나온 겁니다. 이자.
이자가 나와서 이제 3천만 원 받으신 거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암 수술비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옵니다. 이게 용종을 제거할 때도 그것도 수술이기 때문에 암 수술비 당연히 나오셨어요. 암 수술비 이번은 이제 500만 원 나오셨고요. 그래서 500만 원 나오셨고, 그래서 대략 암 수술비하고 또 마찬가지 질병이죠. 50만 원, 그 550만 원, 3,550만 원을 이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암이 계속 커지지가 않고 종합검진 받을 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완전 초기로 발견됐기 때문에 건강해지시고 보험은 보험 혜택대로 받으셔서 3,500만 원 넘는 돈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이런 보험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그냥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고, 당연히 수술비도 없어지는 돈이고, 모든 보험, 뭐 실비도 없으신 분들은 다 자기 돈으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중증 환자로 또 등록이 되셨습니다. 중증 환자로 등록이 되셔서 5% 이내에 최대 맥시멈 5% 이내의 병원비만 지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이제 제가 한 예로 2가지 예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보면 제가 수술비를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나와서 강의를 해드리는데, 이 수술비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뇌혈관 질환, 제가 뭐 말씀드리죠. 뭐 뇌혈관, 허혈성,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뇌혈관 안에는 뇌졸중, 뭐 뇌경색, 뭐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만 받으시게 되면, 저기 위에는 질병수술비 40만 원 정도를 책정해놨지만 질병 수술비는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다. 대신 나이 따라 좀 틀리지만,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뭐 수술비 100일 때 질병 수술비, 20일 때 질병 수술비, 뭐 관절 수술비도 있고 하지만, 이제 대충 이렇게만 수술비를 넣었을 경우에는 뇌혈관하고 허혈성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2,200만 원 정도 수술비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허혈성 같은 경우는 협심증이죠.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텐트 삽입술을 한다 했을 경우에도 이런 수술비로만 이제 2,200만 원. 저희가 이제 진단금은 다 갖고 있죠. 진단금은 다 갖고 있지만, 이 진단금 대비 이 수술비가 상당히 저렴해요. 아주 저렴합니다. 진단비 대비 수술비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진단금이 약 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갖고 계신다고 하시게 된 분들은 난 진단비를 더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수술비로 커버를 하시면 돼요. 수술비로 커버를 하시게 되면 저렴한 보험료로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뇌혈관하고 허혈성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정도 나오시는 거고요. 폐, 간장, 뭐 이거 이식 수술하실 경우에는 1,600만 원 정도. 제가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 나이가 들게 되면 저희가 안과를 가게 되면 녹내장이십니다 해갖고 이제 수술을 또 받으시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 녹내장 같은 경우 녹내장으로 수술만 받아도 1,200만 원이 넘게 나오십니다. 그러면 뭐 대량 용종 여기서 이제 이제 50만 원 나오시는 것도 있고, 이제 백내장. 제가 2016년도 이후에 이 수술, 백내장 수술비, 렌즈 삽입술이라고 그러죠. 그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실비에서 이제 안 해줍니다. 실비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이 모든 요즘에 보험사들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많이 싸워요. 그래서 지금 뭐 A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 백내장 수술을 해서 이 렌즈 삽입술이 꼭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의해서 병원 수술한 다음에 보험사에 청구를 했는데, 이 보험사에서는 안 줬습니다. 다른 보험사에서는 줬는데, 수술비 같은 거 다 줬는데, 이 A라는 보험사는 안 줬어요. 그래서 이 A라는 보험사는 어떻게 했느냐, 제3자 의료기관의 의료 자문을 구하자. 의료 자문을 구하게 되면 보험금이 나가겠다 했는데, 이 3자 의료기관의 의료 자문을 구하는 거는 저희가 꼭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저희의 권리예요. 그래서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깊게 넘어가게 되면 좀, 그래서 권리이기 때문에 꼭 3자 의료기관 자문을 안 구해도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2016년도 실비로 보장이 안 되는 걸 백내장 수술비로 커버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되는 거고 자궁근종으로 인해서 수술하셔도 190만 원 정도, 약 200만 원 정도 나오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을 수술하시는 분들이 수술비로만 한 1,200만 원 정도 나오죠.